이재명 대통령께서 요청하는 건 뭐냐면 달러와 원화를 스왑하게 해주라. 정해진 환율로.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정 2천억 불에 달하는 민간 기업의 투자, 이건 그대로 두면 IMF 오는 거다.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지금 외환위기 닥친다.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통화 스와프가 있으면 모면이 가능할까요? 한미 관세 협정이 탄핵을 불러일으키고 IMF 사태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하약고라면 이건 통화 스와프로 치유될 게 아니다. 통화 스와프 안 해주면 우리나라가 거덜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패는 다 보여주고 그 다음 협상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엄살작전도 아닌 것 같고 협상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협상 전략이라면 바보인 거죠. 자, 이제 관세와 통화 스와프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하면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과 할 때는 저는 제 귀에 쏙쏙쏙쏙 좀 박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강유정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 김용범 정책실장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왜 합의문이 없냐고 하니까 네. 합의문이 뭐 왜 필요하냐, 그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합의가 잘 돼서 그런 맞습니다. 게 필요가 없다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네. 지나고 난 다음에 로이터, 타임 네. 뭐 이렇게 외신들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는데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그거 가지고 했었으면 자기가 탄핵될 뻔했다. 아니면 무슨 뭐 외환 위기가 올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화 스와프 얘기를 하는데, 회 기사님 이거 통화 스와프 얘기를 하는데 통화 스와프 그 기왕에 지연진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연진 얘기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조국 전 장관의 사모님께서 뭐죠? 선물 거래도 하셨었거든요. 선물 거래했죠. 기왕에 이제 영어로 이야기한 김에 이제 퓨처스 선물 거래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뭐라고 했냐면 기왕에 나온 김에 제보자 X가 선물 거래 별거 아니다. 여러분 선물 거래 큰일 납니다. 저는 선물 거래는요 어떻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냐면 도박 정도는 아무 저기가 아니다. 리스크가 도박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차라리 선물 거래하고 있으면 하우스 가서 도박을 해라. 이게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봐서는 선물은 기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여하튼 이 정도로 끝내야겠습니다. 그래 이제 되게 이제 선물, 수합 이런 게 다 뭡니까 고도의 어떤 그 금융 상품이거든요. 네. 수합은 여러분 바꾸다 교환이에요. 교환. 저 나쁜 거 연상하지 마십시오. 스와핑, 수합, 바꾸다 교환하다. 그럼 지금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청하는 건 뭐냐면 달러와 원화를 스왑하게 해주라. 그냥 그 달러하고 원화 어디서든 바꿀 수 있지 않나? 정해진 환율로. 정해진 환율로. 핵심은 그겁니다. 정해진 환율로 돈을 교환하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환율이 예를 들어 뭐 1,400원이다 하면은 뭐 오늘 환율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1,350원이든 1,450원이든 정하기 나름입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앉아가지고 그 환율을 정해진 환율을 정한 다음에 언제고 한국이 요구하면 뭐 정하기에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면 이렇게 교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뭐 있을 수 있는 거래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인용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다라면 탄핵 당했을 것. 네. 통화 수합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 이것에 저는 답이 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또 똑같이 시청자분들한테 호소하는데 그냥 이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정 혹은 덧붙여서
2천억 불에 달하는 민간 기업의 투자 이건 그대로 두면 IMF 오는 거다. 말이 IMF지. 그때 우리 나라 망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나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자꾸 이 자리에서만 제가 강조하는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저도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언론들 다른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조금 발언들은 자제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지금 외환위기 닥친다. 그 나라 탄핵당한다.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자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통화 스와프가 있으면 모면이 가능할까요? 네? 자 여러분 우리 1997년 외환위기를 되게 외환 잔고 부족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뭐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의료 전문인도 아니고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런 말씀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계실 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항상 최종적인 그 돌아가시는 이유는 폐렴이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폐렴 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게 지금 저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마지막 대증적인 사유가 폐렴이다, 외환 잔고 부족이다일 뿐이지 다른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IMF의 원인이 외환 잔고 부족이다. 이건 웃기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건 이거하고 똑같죠. 기아 타이거스가 올해 8위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건 이범호 감독이 60승만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하나만 말이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은 짧게 던져보자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라고 해서 과연 미국과 체결하려고 하는 한미 관세 협정 이것에 모든 리스크가 다 해소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예. 애초에 한미 관세 협정 자체가 저는 화약이고 핵폭탄이다. 이걸 제거하지 않는 이상 마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이다. 이건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희 어머님께서도 이제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이제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저희 어머님 마지막 이렇게 위독한 상황에서 폐렴을 치료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이재명 대통령 뜬금없는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가장 최근에만 하더라도 신용도가 낮을수록 이자율을 낮춰줘야 된다. 네. 이거 지금 무슨 두시내야야 무슨 이게 지금 이걸 또 대통령실의 인사들은 또 이걸 이 말이 맞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필연이거든. 그게 실수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그런 발언들 계속 나오는 발언이거든요. 계속 나오는 발언 중에 하나죠. 한미 관세 협정 도대체 어떻게 체결되어졌길래 저는 그래요. 이건 한미 관세 협정이 탄핵을 불러일으키고 IMF 사태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화약고라면 이건 통화 스와프로 처리될 게 치유될 게 아니다. 폐렴약 복용하고 투약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 이재명 다 인정하자고 다. 자 제가 트럼프예요. 여러분이 트럼프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통화 스왑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면 한국은 외환위기가 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통화 스왑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금융위기가 왔어. 한미 관세 협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가 파탄되어지고 투자 수요도 없고 국내 수요도 없고 다 돈이 우리나라에 5,500억 불이 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국내 경기가 작살이 나서 환율이 1,500원, 1,800원, 2,000원, 2,200원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그걸 트럼프란 사람이 이렇게 이재명이 말한 상황에서 체결을 해주겠어요? 저 곧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우리 기자님 만나가지고 우리 집 곧 옆에 도로 들어서고 뭐 묘지 들어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곧 우리 집 망할 것 같아요. 기자님 우리 집을 10억에 사주세요. 이런 거 하면 사주시겠어요? 안 사줘요. 네. 아니 저는 물론 이런 얘기는 대통령실에선 통하겠죠. 왜냐하면 보면 대통령실 내부에 다 바보들만 있어요. 정말 아니 저 실제로 그래요.
모 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썼더라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지인은 이거고 맞게 해석했다고 하면서 신뢰도가 낮을수록 이자율을 낮춰줘야 된다. 이런 걸 막 울부짖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 해도 되겠지. 근데 트럼프 앞에서 이런 말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심각하다. 저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이거는 이런 말씀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국민의힘은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네. 지금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지금 다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저는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선 왕이시잖아요. 상권 분립도 필요 없고 대법원장 물러나게 해야 되고 청문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미국 나가서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말씀이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일 당황스럽고 황당한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거 통화 스와프 안 해주면 이거 3,500억 달러 관련해서 이거 투자하기도 어렵고 이거 투자하기도 어렵고 통화 스와프도 안 해주면 우리나라가 거덜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외신에 대고 인터뷰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꼭 해야 된다고 지금 약속을 한 거잖아요. 관세 협상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쪽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 안 하면 우리는 관세 보복이 있을 수도 있고 트럼프는 분명히 그렇게 할 텐데 외신에다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 패는 다 보여주고 그럼 그다음 협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기울어지고 있어요. 네. 빨리 사주셔야 돼요. 매수자님 제발 좀 사주세요.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야 야 쟤네는 뭐 좀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더 조건을 더 올리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제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은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하라. 그러니까 더 압박을 하죠. 저렇게 그쵸. 되면. 참. 엄살 피운다고 뭐 봐줄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좀 조금 그래서 심각성을 인지해야 된다. 참 나는 그래서 저게 엄살 작전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게 이게 협상 전략도 아닌 것 같고, 저는 협상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협상 전략이라면 바보인 거죠. 그러니까요. 협상 전략이면 완전 바보 멍청 그런 거죠. 바보 천치죠. 어디다 저렇게 협상 전략을 저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기왕이 나온 김에 이 나라 망합니다는데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정도가 객관이고 제 객관이 틀림이 없다라고 보는데, 한번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세부 내용 중에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모 언론의 기사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익을 양국이 나눈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마음대로 지정하는 프로젝트가 실제 이익을 낼지 미지수다. 이익이 나도 양국이 반반씩 나누는 걸 전제로 연간 수익률 10%일 때 원금 회수에 20년, 4%면 50년이 걸린다. 게다가 원금 회수 이후엔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한다. 네. 저는 이런 거래에 도장 찍으면 바보죠. 그냥 버틴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버티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참고로 근데 자꾸 또 똑같은 단어를 연상해서 그렇습니다만 딱 대장동이 이래요. 실제 대장동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실제 대장동이 어떻게 하냐면 그 김만배 일당이 실제 투자 금액이 1억인가 2억인가 있고, 은행들이라든가 타주주들은 김만배보다 수십 배를 더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김만배는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10만 프로 넘게 회수해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천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 구조죠. 배당으로만. 배당으로만. 그러니까 사업 수익 말고 배당으로만. 아니 그래서 버텨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텨서 트럼프 임기 내에 해가지고 버티겠다는 건데, 그러면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보전해주면서 뭐 버텨나가겠다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인천 군산 아까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세금으로 메꿔줘가지고 그냥 버틴다. 그렇게 되면 공동화되는 지역은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예. 인천 군산 해가지고 아, 네. 그 지역하고 그 밑에 있는 2차 밴더, 3차 네. 밴더 그 지역들은 다 공동화되는 그 현상들은 어떻게 예, 합니까? 제가 이준석 의원님 이제 인터뷰 내용은 못 들었지만 그 지적이 정확하죠. 지금 뭐냐면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나라의 투자 여력, 미래 이런 것들이 다 미국으로 유출된다는 거거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IMF가 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와 같은 산업 공동화 속에서 국내 수요 붕괴 속에서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통화 수합 체결해서 결국은 빚을 갚게 달러 수요를 막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뇌졸중으로 죽어가는 사람한테 폐병 고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국내용이에요. 네. 국내에선 왕이잖아요. 네, 이것도 국내용입니다. 정청래, 뭐 서영교, 일당백에 이런 전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국내용을 왜 외신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협상력을 또 더 떨어뜨리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해야죠. 이거 카메라 끄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신용도 낮은 사람한테 이자율을 낮춰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대통령님 그런 혁명적인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놀아야지. 그걸 언론에 대고. 아 이것도 외신이에요. 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 타임이 얼굴 나가서 좋았나 봐요. 타임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친한 사람이라 한번 그걸로 저한테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외신과 언론 인터뷰 맺었다는 이유로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 그 사람 이제 뭐 비서관으로 채용될 때 그걸 딱 썼어요. 모 씨는 언론 인터뷰를 주관한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로 그런 거 나옵니다. 그런 걸로 해서 그 비서관 채용도 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좋은 일이죠. 타임지에 실리고 하는 건 타임지에 나가서 탄핵 당했을 거다. 통화 수합 없으면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하시라. 그러니까 근데 좀 우울해요. 굉장히 많이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 협상이 어쨌든 간에 그 나라를 위해서는 빨리 잘 돼서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되는 네. 일인데 계속 늘어지고 있고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불안합니다. 사실 이 불안한 일인데 자꾸 무슨 대통령은 외신하고 인터뷰하면서 이거 3,500억 달러 관련해 가지고 이거 뭐 통화 수합 안 되면 무슨 뭐 IMF 위기가 온다. 나라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IMF가 달러 그냥 그대로 해보자고 제대로 우리가 행복 게이지 높여가지고 달러를 무한 공급한다고 해결이 됐겠습니까? 대우 주식회사 대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재벌들의 문화발식 확장으로 부채 비율이 뭐 수천 프로 뭐 수만 프로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달러 있다고 해결이 됐겠습니까? 좀 답답합니다. 네. 참.